중국 디스플레이 2위 업체 CSOT가 중국의 OLED 기업 JOLED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OLED 사업에 혹시나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는 크게 LCD 액정과 OLED 패널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LCD와 OLED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지를 구현해냄에 있어서 별도의 광원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LCD의 경우 이미지를 화면상에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광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OLED의 경우 유기화합물의 집합체로서 별도의 광원이 없이도 각각의 소자가 자체적으로 색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OLED 패널에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휘거나 접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OLED가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OLED는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트루 블랙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암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어두운 부분은 전류를 덜 흐르게 하거나 아예 전류를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전력 효율도 LCD에 비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기업에게 있어서 슬림하면서도 전력 효율도 좋고 색 재현율도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구현해낼 수 있는 이 OLED 기술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OLED 패널은 LCD 패널에 비해 제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LCD 패널이 광원에서 조사된 빛이 RGB 컬러 필터를 거치면서 색상이 재현되는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 반면 OLED 패널은 LED 반도체 소자를 통해 전류가 흐르면 색을 구현해내는 유기물층에 전기가 흐르면서 각자의 색을 구현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교한 LED 소자 기술과 더불어서 더 정교한 색 재현율을 구현하는 유기물 배합과 유기물의 균일한 배치가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 TV나 사이니지, 즉 상업용 대형 디스플레이에 탑재되는 OLED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의 인력 빼가기와 무분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OLED 기술력을 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이런 통에 이전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들이라고 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절대적인 OLED 기술력에 도전하기 위해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쏟아 부었습니다. 중국은 한번 자본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LCD 사업에서 그 맛을 제대로 보았죠. 중국은 공격적으로 LCD 사업에 보조금을 투여하기 시작했고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조금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캐파를 급속하게 키우면서 LCD 가격을 거의 폭락시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오롯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캐파 확보를 통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LCD 사업에 비해서 OLED 사업은 자본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OLED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번번이 애플의 품질 테스트에서 낙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2 모델에도 BOE의 디스플레이는 탑재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BOE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만든 화웨이의 메이트 X가 있죠. 유명한 경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접지 말아라. 펴지도 말아라. 즉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사용할 수조차 없는
아열대폰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OLED 기술력은 조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지만 일본은 약간 다릅니다. OLED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의 조합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리고 각종 OLED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고요. 소재들을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OLED 기술력은 중국보다는 나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본에겐 돈이 없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돈은 없는 JOLED에 중국의 2위 디스플레이 기업 CSOT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CSOT는 돈은 넘치는데 기술력이 없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JOLED의 핵심 기술은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OLED 공정 기술입니다. 이것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냈어요. 작년 11월에는 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구현해낼 수 있는 라인을 갖춘 공장을 세계 최초로 준공하기에 이르릅니다.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OLED 공정 기술은 현재 삼성과 LG에서 사용 중인 진공 증착 방식, 즉 진공 상태에서 유기화합물을 뿌려서 기판 위에 증착하는 방식에 비해서 원가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재료 효율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OLED 패널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공정 기술이 바로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OLED 공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앞선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도 JOLED는 고질적인 자금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SOT에 200억엔 투자를 유치한 것은 꺼져가는 희망에 불씨를 지핀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SOT를 비롯한 중국 디스플레이 진영은 OLED 관련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한국 디스플레이 추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당장은 한국 OLED 진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구개발 단계에 있고요. 아직 양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잉크젯 프린팅 공정의 OLED는 원가 절감과 원료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 개발이 매우 까다롭고 효율이 기대한 만큼 잘 나올지도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일본의 기술에 중국의 자본이 합쳐진다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이 한국에서 이번 JOLED와 CSOT의 합작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한국 디스플레이 진영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국 디스플레이 진영은 LCD에서 OLED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점프를 해야만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마이크로 LED와 QD 디스플레이로의 기술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13조 원을 투자해서 아산 탕정에 QD 디스플레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LG의 경우 LCD 사업을 빠르게 철수하고 OLED 위주의 사업 구조로 빠른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즉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도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죠. 즉 이제서야 OLED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 OLED 이후의 기술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저한 기술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합작을 해서 OLED 기술력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안으로는 우리도 합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번에 합작을 선택을 했듯이 삼성과 LG도 합작을 추진해 보는 방향은 어떨까요? 삼성은 중소형 OLED를 독점하고 있고 LG는 TV나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대형 OLED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서로 독점을 하고 있는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서로의 기술력을 공유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합작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디스플레이 한국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다진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